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지금은 A매치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도 있었고 이변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세르비아하고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호날두의 골이 골라인을 넘어섰는데 골로 인정이 안 됐어요. 누가 봐도 넘어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2021년 들어서 처음으로 A매치를 치르다 보니까 네. 강팀들이 조직력에서 조금씩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무승부를 거두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기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네덜란드 같은 팀은 그래. 또 대패를 당하기도 했었죠. 축구 못하는 것들 진짜. 맞아. 그런데 이게 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너무 아우, 흥분하지 마라. 진짜. 자, 그런데 네덜란드에게 충격의 패배를 안겨준 그 팀, 터키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터키 대표팀 하면은 역시 우리의 기억 속에는 2002 한일 월드컵 때 우리하고 3, 4위전을 치렀잖아요. 네. 그때 현 울산 감독인 홍명보 선수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또 실수를 범하면서 네. 결국은 3위 자리를 터키가 차지했었는데 그때 터키 대표팀의 감독이 세뇨 기네슈 감독이에요. 네. 세뇨 기네슈 감독이 무려 15년 만에 터키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FC 서울 지휘봉도 잡았었죠. 네. 세뇨 기네슈 감독이 2019년 초에 루체스코 감독에 이어서 터키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서 그리고 터키 대표팀을 유로 2020 본선까지 이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폭망. 아니 그 기네슈 감독이 초반에 지봉을 잡았을 땐 칭찬이 많았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터키가 좀 약간 모래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맞아요. 이 터키도 스쿼드는 굉장히 좋아. 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에 미치는 그런 조직력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비난이 컸는데 기네슈 감독이 자꾸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니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또 다른 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유로 2020 본선 올라가는 그 과정을 봤을 때는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2020-21 시즌 UEFA 네이션스 리그 리그 B 그룹 3에서는 4위를 기록했어요. 1승 3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수비가 너무 안 좋았어. 네. 이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은 굉장히 안 좋았죠. 2020년 터키 대표팀은 A매치 8경기를 치러서 1승 5무 2패를 기록했으니까요. 하지만 2021년 또다시 달라진 터키 대표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왜 네덜란드냐고 앞에. 일단은 카타르 월드컵 네. 유럽 예선 G조에서 네덜란드하고 1차전을 치렀는데 네. 브락 일마즈가 와 때리면 골이야. 보락 신마즈님이셔. 오. 이날은 진짜 이런 날은 누구도 못 막아 솔직히. 그래 되는 날이야 말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 첫 골부터 해서 조짐이 이상했다니까요. 그래 브락 일마즈가 15분에 선제골 넣었을 때도 더리우트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갔죠. 그리고 그것도 본인이 주발도 아니었어요. 약간 애매한 타이밍에 변칙적으로 왼발로 슈팅했는데 제 생각엔 그게 임팩트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도리우트 팔 맞고 굴절되면서 빨려 들어가더니 또 거기서부터 확 몰아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브락 일마즈가 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고 네. 차나놀루가 굉장히 아름다운 골을 넣었고 그 골 넣고 엄청 건방지던데? 차나놀루 올 시즌 좋아.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브락 일마즈가 81분에 골을 넣으면서 네. 터키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무려 4골을 넣었고요. 네. 물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다비 클라센과 루크 더용이 골을 넣었고 멤피스 데파이는 PK를 놓치고 네. 그러면서 이 경기는 터키의 4대2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터키 대표팀이 두 번째 대결을 펼친 상대가 노르웨이예요.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에링 홀란드가 있죠. 외대고르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터키가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세르로트하고 홀란드 투톱에 외대고르를 그 밑에 뒀지만은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네. 홀란드에게 패스가 거의 가지를 못했고 반면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오전 투판의 날이었어요. 아니 정경기에서는 일마지의 날이었고 네. 이날은 투판의 경기였으면은 아니 이렇게 한 명씩 번갈아 가면 그날이 오면 돼. 맞아요. 네. 사실은 네. 기네시 감독이
네덜란드전에서는 4-2-4-1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중원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브락 일마즈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을 때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골로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 노르웨이전에서는 브락 일마즈가 그 전 경기 네덜란드전에서 해트트릭을 했기 때문에 노르웨이 수비수들이 브락 일마즈를 바짝 붙었었거든요. 견제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브락 일마즈가 박스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스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네. 하고요. 그 가운데 야즈즈하고 오잔 투판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노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즈즈가 사실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놓치는 장면이 아쉬웠지만 오잔 투판은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왼발 오른발 모두 활용해서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여기다가 쇠인지 선수가 헤더골을 한 골을 또 추가를 했었죠. 그러면서 터키가 노르웨이에게 3-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러면서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 지조에서 현재 1위예요. 아니 이번 A매치 주간에 가장 인상적인 팀이 어디였느냐라고 꼽으라면 1순위로 터키일 것 같아요. 네,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결과도 당연히 좋지만은 그의 이제 따르는 경기력들 이런 것들이 너무 알찼어요. 네. 물론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라트비아하고의 경기는 네. 남아둔 상태이긴 네. 한데 그 경기도 쉽게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트비아가 지금 2패거든요. 일단 유력하죠.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터키 대표팀은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조 팀들을 좀 봤을 때 터키,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지브롤터인데 라트비아하고 지브롤터는 최약체들이니까 네. 논외로 이렇게 제껴둔다고 할지라도 몬테네그로가 현재 2승이지만 약팀을 상대로 2승을 거뒀거든요. 지브롤터와 라트비아에게 네. 승리한 경기죠. 물론 네. 몬테네그로의 요베티치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승 1패인데 터키에게 패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분위기 반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라트비아전에도 2-0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비난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슈팅을 30개 이상 했는데 35개 뭐 40개 가까이 때리고 두 골 넣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경기를 너무 단조롭게 풀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굉장히 심했고, 그러면서 지금 노르웨이는 이런 황금 세대인데 왜 이걸 못 살려? 네덜란드도 지난 쿠만 감독 체제에서 아니 세대 교체 성공했다며. 근데 감독이 바뀌고 나서 이런데 터키는 잘 나가. 그러면서 터키가 잘 나가는 게 더 부각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조에서는 터키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브롤터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이 터키에게 패배를 했으니까. 네. 자,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기네슈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세대 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네. 그 가운데서 베테랑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차라놀루 플레이메이커이자 에이스 역할하고 있죠. 올 시즌 완전 살아났죠. 거기다가 네. 브락 일마즈 믿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죠. 그리고 사실 브락 일마즈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젠크 토슨도 애국자거든요. 네. 네. 대표팀에서는 잘하죠. 그렇습니다. 네. NS 위날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공격 라인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야즈즈가 좋아. 시즌 좋아. 1에서. 네. 그리고 일마즈와 야즈즈가 릴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쿠슬루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1차 수비 저이선, 그리고 오잔 투판이 박스 투 박스형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면서 네. 연결해주고 침투에 들어가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비 라인에는 쇠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데미럴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앙 수비도 단단한 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터키 대표팀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일단 인지도만으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게 느껴지죠. 익숙한 선수들이 전 포지션에 골고루 포진해 있으니까요. 다만 터키 대표팀이 유로 2020 본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왜? A조의 이탈리아, 웨일스, 스위스랑 같은 조고, 네. 또 한 가지는 터키 대표팀이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 두각을 나타낸 적이 두 차례가 있긴 있습니다. 네. 물론 월드컵에서는 1954 월드컵에 나갔었는데 그때 우리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때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2 한일 월드컵 때 3위를 차지하면서 세놀 기네슈 감독의 지도력 그리고 하칸 수크루의 마무리, 그러면서 3위를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아니 이란만 시즈도 얘기해줘야지. 이란만 시즈도 시즈 얘기해야지. 그때 진짜 깜짝 스타였죠. 깜짝 정말 스타였지. 잘했지. 네. 이거 진짜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이 일인 것 같지만은
2002 한일 월드컵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고인물이 됐어. 그러네. 그래 20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진짜 그러네. 정말 오래됐어요. 네. 그렇구나. 네. 아니 여기서 말문이 막혀? 너 진짜 이제 새삼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 근데 터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한일 월드컵보다는 유로 2008 이야기를 하는 게 네.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가까웠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로 2008에서도 준결승까지 진출했다가 네. 독일에게 2대3으로 패배했는데 그 당시에도 티르크 전사라고 해서 불굴의 네. 트리크 전사들 테린 감독 밑에서 터키는 패배를 모르는 엄청났지. 전반에 좀 삐걱거리다 할지라도 후반에 갑자기 살아나면서 왕 몰아치는 니아트 카베치. 잘했고 이때는 세미 센트루크도 잘했고 네. 특히 85분 그리고 추가 시간에 굉장히 강한 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자, 그리고 유로 2016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인데 여하튼 메이저 대회에 4번 나갔는데 50%는 두각을 나타냈다. 이야, 굉장히 높은 확률이야. 그래서 이번에 유로 2022에서도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이탈리아, 웨일스, 스위스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기세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유로 2020 본선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감독이 귀네슈 감독이잖아. 근데 너무 칭찬하고 행복회로만 돌리는 것 같긴 한데 아직 터키가 이제 2경기를 치렀을 뿐이고 지난 2경기에서 좀 아쉬운 면들도 있긴 했어요. 맞아요. 그 네덜란드와 터키전에서는 네덜란드가 이제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뤘을 때 분위기를 확 내주면서 밀리면서 그때 2실점하고 또 2대3까지 쫓기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좀 당황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 노르웨이전도 스코어는 0대3이었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3골 차가 날 정도의 내용이었나? 그런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노르웨이에게 조금 불운하긴 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지금 다음에 만났을 때는 지금보다 또 좀 더 좋은 조직력을 보여줄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그 터키도 아직은 좀 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지만 유로 2020 본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유로 네. 2020 본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겠죠. 여하튼 터키 대표팀 대단하다. 그리고 기네슈 감독 믿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 기네슈 감독 찬양 방송이에요, 이거? 아니 기네슈 감독하고 인터뷰를 몇 번 해가지고 네. 기네슈 감독이 서울 감독이 시절에 네. 그러다 보니까 기네슈 감독에게 또 정이 가더라고. 네, 기네슈 감독이 원래 이 터키 지봉을 다시 잡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썰도 있었어요. 맞아요. 뭐 대표팀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썰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대표팀을 또 같이 병행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커리어를 빛나게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일전 결과랑 그리고 터키 대표팀의 지금의 모습이랑 비교하면서 기네슈 감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축구 팬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한일전 얘기하면은 진짜 욕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송꾸레님의 그런 욕 방송을 보고 싶어 하신 분들도 있던데. 아니. 선을 넘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좀 너무 답답하기도 했고 이미 또 많은 곳에서 다뤄졌으니까 저희가 또 다시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터키 대표팀 파이팅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니 파이팅하면 안 되는데?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하면 네덜란드가 위험하다고. 네, 터키 대표팀 파이팅!